네, 먼저 착석 전에 인사드리고 착석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착석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혜진 감독님부터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얀 차를 탄 여자 연출을 맡은 고혜진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얀 차를 탄 여자에서 유도경 역할을 맡은 정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마을 순경 역할을 맡은 현주 역의 이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한두 가지만 질문을 먼저 드리고 바로 기자님들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하얀 차를 탄 여자는 부천, 런던, 샌디에이고까지 다양한 해외 영화제에 초청되었던 작품인데요. 이제 드디어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관객분들에게 보여줄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2월 정말 코로나의 최고치일 때 14일 만에 찍은 영화거든요. 정말 두 분 추운 겨울에 고생하시면서 찍은 영화인데 이렇게 3년 반 만에 극장에 나오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요. 영화제 관객분들께 보여드릴 때도 그랬지만 내 생에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국내 극장 개봉까지 하게 돼서 정말 가슴 벅차고 정말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정연 배우님도? 네. 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거라 보너스 받은 것 같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냥 요즘 영화가 정말 귀한데 그만큼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오픈을 했다는 것이 그냥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그 22년도 그 코로나 한참 때 저희가 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정성을 많이 기울이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여성 서사가 한참 이제 막 그런 영화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무렵에 저희가 찍었었는데 시나리오 읽고 되게 재밌게 생각했었고, 또 입봉을 하려고 하는 고혜진 감독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된 게 그저 즐겁기만 했는데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보게 될 수 있어서 저 또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고혜진 감독님은 이번 영화가 첫 영화 데뷔작인데요. 기존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스릴러, 이 범죄 장르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함께 하셨습니다. 영화라서 더욱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굉장히 패기 있게 초보 연출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릴러라는 장르를 너무 좋아하고 정말 조연출 때부터 크라임씬도 했고 로스쿨도 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CSI 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제 스릴러를 기획하고 단막극으로 입봉했는데 이게 스릴러가 정말 첫 작품으로 하긴 너무나도 어렵구나를 찍으면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어떤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한 프레임, 두 프레임의 차이로 편집의 리듬과 호흡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실 제가 정말 계속 이제 배우님도 편집실에 오셨었지만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편집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하면서 정말 많이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편집에 가장 많이 중점을 뒀고 그게 저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영화에서 정여원 배우님과 이정은 배우님은 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영화를 찍으면서 고생했던 점 아니면 힘든 점이 없으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첫 촬영 첫 컷이 방에서 이제 언니 문 좀 열어달라고 막 울부짖는 그 씬이 이제 저 첫 촬영 첫 컷이었어요. 그래서
고 감독님이 이제 배우 기강을 잡으려고 이렇게 힘든 씬을, 제일 힘들 수 있는 씬을 첫 컷으로 넣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예, 갑자기 마음이 막 숙연해지면서 그때부터 기강이 좀 잡혔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약간 그 큰 숙제를 한 것 같은 느낌도 생기고 캐릭터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빨라지고 약간 힘들더라도 이제 이걸 맨 처음에 넣었어요라고 했었던 이유가 이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더 잘 집중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추웠어가지고 신발을 최대한 늦게 벗으려고 막 싸웠던 생각이 납니다. 예, 근데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제가 고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고생은 저는 그냥 입으로 고생한 것 같고, 같이 찍었던 가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또 방문자 가족들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한 것 같고, 저는 사실 약간 물공포증이 있는데 이 현주라는 인물은 그 물하고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는 가정폭력에 희생되었던 친구라 그게 좀 제일 저 좀 힘들어해 했었죠. 접신물에 코 박고도 죽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조금 공포스러웠는데 네, 나온 거 보니까 뭐 잘 여기 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 이렇게 정유현 배우, 이정은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비하인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캐스팅하게 된 이유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연출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사랑에 빠지게 된 두 배우님이셔서 사실 모셨고요. 어떻게 보면 기획할 때부터 두 분을 염두에 두고 대본을 작가님과 같이 만든 거여서 저에겐 대안도 없었고 이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시면 입봉을 못 하려나 싶은 수준이어서 정말 크게 의지했고 사실 려원 배우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가면서 이제 그동안 어떤 좀 시크하고 똑똑하고 약간 유쾌한 어떤 커리어 우먼인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었는데 제가 아는 언니는 굉장히 좀 사랑스럽고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눈빛이 있어서 이 언니를 피해자 역할을 시키면 정말 빛을 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역할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정은 선배님은 제가 현장에서 조연출 때 힘들어할 때도 항상 와서 토닥여 주시면서 정말 저의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셨거든요. 계속 그래서 굉장히 우직하고 든든하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관객분들을 대변하는 캐릭터를 맡아주시기엔 너무너무 적합하다. 어떤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과 흡입력이 엄청난 분이라고 생각하고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배우기 때문에 그만큼 그 캐릭터에 대한 이제 관객도의 무한 신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찰 역으로 모시기에 아주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꿈을 이뤘어요. 처음부터 제가 1순위 배우분들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자님 질문이 준비된 것 같아서 바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요. 정유현 씨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스릴러물이기도 하지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이정은 씨가 뭐 트라우마, 연대 얘기도 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객이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유현 씨는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게이트 이후 7년 만에 영화 복귀작이 되셨습니다. 조금 뭔가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작가님과 이제 기획을 하면서 좀 두 가지의 큰 갈래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영화 버전에는 없지만 영화제 버전에는 처음에 어떤 문구가 나와요. 근데 그게 꽃사슴을 5번 외쳐봐. 그럼 꽃사슴 산타 할아버지가 타는 것은? 그럼 사람들은 꽃사슴이란 단어를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보통 루돌프라고 대답하는데 원래는 썰매를 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단내림 효과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게 처음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의해서 뒤에 우리가
이제 마주치는 어떤 이야기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도 도경이를 피해자로 만나는 어떤 연약하고 아프고 이런 피해자로 만나는 순간 뒤에 이야기가 전혀 상상이 안 되고 계속 그 캐릭터를 그 프레임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이야기를 볼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제 좀 자기 성찰 이런 것도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트라우마가 사실 우리를 굉장히 고립시키는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공유하고 싶지 않은 어떤 치부 같은 것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통 분모, 공통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우리가 공유하고 서로 얘기해주고 하는 순간 서로 구원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제 이 세 분의 여자분들이 서로를 구원해주는 그 와중에 스스로도 구원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여운 배우님.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상상하지를 못했어서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에요. 사실 이제 스코어도 이게 영화로 이제 탄생하게끔 이제 가능하게 도와주신 분들께는 스코어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저한테는 오늘 이렇게 기자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사실 정말 그 영화라는 그 판이라는 것이 사실 제게는 엄청 좀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 닿을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뭔가 기회가 이렇게 우연찮게 돼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실감하고 나니까 계속 원하고 소원하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 다음 기자님, 네, 중앙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안 유지훈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정여원, 이정은 배우께 각자 질문 드리겠는데, 그 두 캐릭터가 각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서 그 사건의 이제는 발단과 해결을 해가는데 각자 캐릭터 해석은 어떻게 하셨고, 연기할 때 중점을 둔 부분 같은 걸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순차적으로 촬영을 하지는 않고 이제 로케이션별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버전이 있잖아요. 크게 틀을 나눈다면. 그래서 그 세 가지의 틀을 최대한 빨리 이제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세 번째 버전 이렇게 나눠서 빨리빨리 연기를 하는 데에 중점을 가장 많이 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 버전에서 그 말투로 가장 이제 그 큰 차를 줬었었는데, 이게 혹시나 잘 표현이 되지 않을까봐 메이크업으로도 맨 마지막에는 좀 단정하게 해서 그렇게 차이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런 변화들이 잘 보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도경이가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라기보다는 그동안 억눌려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언니에게 피해를 입어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상상했었던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다 발현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도경이가 예전처럼 참지 않고 그냥 지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경이가 너무너무 이해가 돼서 마음이 아팠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도경이가 좀 이입이 돼서 많이 슬프기도 했었습니다. 예. 저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더 뭐 승진을 할 수 있거나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은연중에 받은 가스라이팅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주가 자기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경과 만나면서 자기 스스로도 어떤 알을 깨고 나와서 그 끝에 말한 것처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의
어떤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 오히려 또 다른 구원을 받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오랫동안 사람들이 듣고 들리는 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건 도경이나 현주나 마찬가지였던 인물이었던 것 같고, 그런 유사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첫 번째 장면에서 사람들이 뭐 되게 심드렁한 풍경인데 갑자기 이 도경이라는 맨발에 이 상처받은 인물에 왜 이렇게 이입을 해서 굉장히 친절해질까, 요것도 또한 좀 궁금증으로 남기를 바래서 처음부터 좀 그런 식으로 풀어갔고요. 사건이 저와 함께 의문을 던지면서 같이 중반까지는 쭉 따라올 수 있게 약간 관객이 저와 함께 호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중앙 우측 편에 계십니다. 네. 저 아주경제 기자 최송희입니다. 저 배우분들께 질문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확실히 더 그 연기 차력쇼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두 분 연기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하고, 또 서로의 연기에 좀 놀랐던 순간이 있으면 어느 순간이었는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너무 좋았어요. 그냥 현장이 신났다고 보면 그게 답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 그냥 혼자서 연기를 하다 보면 좀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이렇게 내공이 꽉꽉 채워진 배우를 만나면 그냥 뭔가 큰 기둥이 제 옆에서 기대라고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든든하고 그냥 기뻤어요. 그냥 선배님이랑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좋았고, 제가 너무 팬이었고, 사람으로도 너무 팬이 됐고, 그래서 그냥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상대 배우랑 이렇게 할 때 이 배우가 혹시나 나의 뜻을 못 알아챌까봐 막 걱정하거나 그런 게 정말 하나도 없었고, 저희는 그냥 서로 막 던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배님 이제 촬영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놀랬던 거는, 그냥 이렇게 화장실에서 얼굴을 이렇게 쓱쓱 닦고서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시는 장면이 있는데 연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현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존재가 현주구나라는 걸 느끼고, 뭔가를 하지를 말아야겠다. 하지를 말고 그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고, 아까 스크린으로 보면서 좀 놀랐었던 거는, 분명히 그 말투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따뜻한 순경의 느낌이 있는데, 의심을 할 때 살짝 윗꼬리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눈이 이제 살짝 매서워지면서 뾰족해지는 구간이 있는데 소름 돋았어요. 저는 아까 그거 보고, 와, 약간 그 온도가 한 번에 바뀔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정말 너무 섭외를 잘했다, 우리 고 감독. 그래서 네, 너무 뿌듯했습니다. 예. 저는 보는 내내 영원 씨는 너무 인물을 위해서 막 며칠 밥도 안 먹고 점점 말라가는데 사건을 파헤치는 저는 이렇게 정말 거대합니다. 근데 저는 제 콧구멍밖에 안 보이고 왜 이렇게 밑에서 많이 찍었는지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근데 같이 하는 배우의 어떤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연기를 본다는 건 정말 액션, 리액션으로 우리가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너무 멋진 배우를 만난 경험이었고, 진짜 도경이가 갖고 있는 강인함과 또 되게 그 연약함 사이에서 정말 적재적소에 저를 헷갈리게 만드는 사건을 파헤치는데 정말 이것을 믿어야 될까 저것을 믿어야 될까, 저는 의심 있는 눈초리는 많이 했지만 계속 헛다리짓게 만드는 그런 부분의 연기를 너무 탁월하게 해줘서 정말 즐겁게 같이 작업했습니다. 또 만나고 싶어요. 예, 또 다른 모습으로. 네, 다음 기자님, 네, 우측 뒤편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는 두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고혜진 감독님 이제 조연출 때부터 이제 인연이 있으신데, 또 이제 입봉작에 함께 하시게 되셨잖아요. 또 아까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쓰셨다고 하고, 이렇게 입봉작을 좀 함께 하시게 된 소감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서 좀 그 얘기 듣고 싶습니다. 선물에 대한 보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아는 사람들만 사실 아는 업계 비밀인데, 그 현장이 이제 아무 탈 없이 순탄하게 잘 돌아간다? 그거는 이제 조연출들이 유능해서 정말 순탄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한 성격을 가지신 어머니들, 이렇게 집에 가면 항상 집이 깔끔하잖아요. 근데 약간 제가 매번, 모든 현장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유독 검사내전 촬영 현장에서는 어마무지한 선물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랑 이제 얘기를 나눠보다가 생각도 정말 똑똑하고 뭔가 말도 잘 통하고 저보다 한참 어린데도 영화나 이런 작품이나 이런 걸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도와주고 나중에 뭔가 입봉작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뭔가 이 친구한테 받은 그런 것을 좀 언제 돌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내가 입봉작을 무조건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받았는데 맨발로 이제 영하 20도 그래서 이게 나야?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진짜 뭔가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하는 내내 마음이 깊었어요. 예. 지금 보니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전작품에서 두 작품을 같이 로스쿨도 했고, 또 눈이 부시게도 작품을 할 때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스태프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나이가 아래인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좋은 시나리오 있거나 좋은 대본이 있으면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제가 살아갈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혜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연출도 너무 잘 했지만, 만들어 오는 영상도 티저 작업을 거의 주되게 담당했었는데, 그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낼 감독님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얼른 그 차에 올라탔고, 또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스크린으로 또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기사 쓰신다면 더 많은 젊은 감독들이 작품을 제안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이 얘기도 좀 꼭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중앙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이틴스타 강내리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가 샌디에고 영화제에서 수상도 했고 해외 영화제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는데, 좀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연출로서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게 받아들이게 됐나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런던 영화제 갔을 때 이제 영국 분들이 보통 스릴러나 이 미스테리 장르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영드 보시면 이런 장르도 정말 많고, 그들이 쓰는 책 이런 것들에 이제 스릴러 미스터리가 아주 많은데, 셜록 홈즈의 본장이잖아요. 근데 런던에서 그래서 상영할 때 사실 제일 떨렸고, 엄청 전통 있는 오래된 영화관에서 했는데 거기가 이제 완전 매진될 정도로 다 많이 오셨는데, 되게 많이 웃으셨고 같이 박수 쳐줬고 놀라는 포인트에 같이 놀라주셨고, 그래서 뭔가 이 스릴러를 좋아하는 문화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한국 관객분들도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개봉을 하게 돼서 사실 홈그라운드라서 더 떨리고 더 긴장되고 더 설레는데 아마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근래 장르물이 영화관에 많이 안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특히 겨울에 어떤 여자들이 이끌어가는 미스터리 스릴러는 또 못 본 지 꽤 된 것 같아서
어떤 신선하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하고 사실 스릴러라는 장르 자체가 정말 극장에서 꼭 봐야 되는 장르라고 생각해요. 어떤 어두운 공간에서 아주 미세한 사운드까지 들으면서 눈 밟는 소리, 뭐 새소리, 피가 흩뿌려지는 소리 이런 거를 옆 사람과 같이 이제 숨죽이면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국 영화계, 한국 문화계에서 정말 보석 같은 두 여배우분이 또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꼭 그거를 그 클로즈업을 큰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섬세한 연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 한국에서 선보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역주행, 역수입되는 느낌이 또 좋긴 한데 네, 그만큼 기대해 주시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영화의 관전 포인트까지 쭉 잘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배우님들께서 이 영화 하얀 차를 탄 여자만의 가진 매력을 관객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독 현장이 따뜻한 작품들이 있어요. 입에 매번 이렇게 완벽하게 잘 맞아 들어가기는 힘들고 현장의 사이가 되게 엄청 좋았던 작품들은 뭔가 그 팀워크가 스크린에서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사실 저희가 찍는 동안 모두가 약간 한 마음으로 해지는 거를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다양한 버전으로 좀 찍어보려고 하고 그냥 시간이 조금 없었던 게 너무 아쉬웠었던 기억밖에 없는 현장이어서 그런 에너지가 그래도 오롯이 다 담겼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 영화가 그래도 우리 팀워크 때문에 더 스페셜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품 저도 대본을 알고 있었지만 좀 가면서 조금 짐작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보시면 좀 재밌게 따라갈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추운 계절에 맞게 같이 얼음판을 걸으시는 기분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정려원 씨가 담배를 딱 피는 순간 뭔가 짜릿한 해방감을 같이 느끼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알찬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간담회를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이제 바로 포토타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과 감독님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고 네,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한번 인사드리고 다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얀 차를 탄 여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어서 바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살짝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좌측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정려원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서 진실을 찾는 작가 도영 역을 맡았습니다. 네, 영화 하얀 차를 탄 여자 도경 역의 정려원 씨 입장하였습니다. 먼저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살짝 우측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보고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관객분들에게도 하트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정은 배우님이랑 같이 두 분 샷 촬영하겠습니다. 네, 올가을 여성 케미스트리를 보여줄 두 배우입니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살짝 우측도 바라봐 주시고요. 중앙 바라보고 저희 같이 하트도 같이 할까요? 네, 이렇게 사랑의 하트, 사랑.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독님 모시고 저희 화이팅 컷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데뷔작입니다. 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살짝 우측도 같이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중앙 바라보고 화이팅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월 29일 영화 하얀 차를 탄 여자 개봉합니다. 영화 하얀 차를 탄 여자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얀 차를 탄 여자 언론 시사의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